미래와 경쟁력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전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소통을 잘하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광주 MBC는 민선 6기 광주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광주의 미래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알아서 하겠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민호가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이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죠. 네. 제가 없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면 무리가 되고 있는 걸 못 보여드리면 아쉽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광주,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6.4 선거를 앞두고 제가 진솔하게 광주의 미래를 설명드리고. 안녕하세요. 이 시민들께 제가 왜 민선 6기 시장이 되려고 하는 것인지 그 까닭도 밝히고 또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정책은 뭔지 제대로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이 선택권이랄까 알 권리를 최대한 넓혀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친정사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현성입니다. 6.4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이 선거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광주시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유력한 후보들이 많아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형국입니다. 그래서 광주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특별 생방송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선거가 시작된 이후 광주시장 후보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로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토론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광주 MBC 특별 생방송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함께해 주신 후보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윤민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윤민호입니다. 기호 5번 무소속 강훈태 후보입니다. 네, 강훈태입니다.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입니다. 기호 6번 무소속 이용섭 후보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후보 이정재입니다. 네, 기호 7번 무소속 이병환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6분의 후보로 토론장이 꽉 찼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과 비전으로 오늘 토론 내용도 꽉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공통 질문과 반론 토론, 개별 질문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특이한 점은 찬스 발언권입니다. 토론 전체에서 모두 4번의 찬스 발언을 드립니다. 공통 질문과 개별 질문까지의 토론 과정에서 못다한 말, 꼭 해야 할 말이 있을 때 1분씩 2번의 찬스 발언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 과정에서도 다시 1분씩 2번의 찬스 발언권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해서 좋은 토론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후보들의 출사표부터 듣겠습니다. 내가 광주시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호 3번 통합진보당의 윤민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발언 시간은 1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진보당 기호 3번 윤민호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한 부모가 붙이지 못한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생애에는 부모 자식의 인연으로 만나지 말자고. 돈 없고 백 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죽었다고. 시민 여러분, 돈 없고 백 없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죽어야만 하겠습니까? 과연 누가 미안해야 한단 말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한단 말입니까?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새누리당 아닙니까?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어떻습니까? 무능한 정부, 거짓말 정부에게는 큰 소리 한번 못 치더니 이곳 광주에서는 기고만장입니다. 광주가 봉입니까? 바꿔주십시오. 기호 3번 통합진보당 저 윤민호와 함께 광주도 바꾸고 대한민국도 바꿔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5번 무소속 강훈태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저 강훈태 기호 5번을 배정받고 이렇게 오직 시민 여러분만 믿으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왜 민선 6기 시장이 되려 하는 것인가? 첫째는 광주 발전 여기에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 앞에 많은 현안 과제, 예컨대 내년에 열릴 세계 대학생 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해서 많은 현안 과제들이 있는데 그 일을 추진했던 벌려놨던 제가 마무리 짓고 광주 공동체 한 차원 높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밀실공천, 전략공천 우리 광주에서 받아들일 수 없지요. 저 강훈태 시민 여러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 순서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뿌리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윤장현입니다. 먼저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시민운동에서 활약하다가 이제 광주에 정말 희망이 없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역의 시정을 책임지고자 이번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늘 중요한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항상 옳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그 결단을 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정부를 놔둘 것이냐 아니면 바꿀 것이냐, 바로 그 중대한 결단이 6.4 지방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6번 무소속 이용섭 후보 순서입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역사가 바뀌고 시민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광주시장 자리는 정치권의 몇 사람이 밀실에서 광주 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을 임명해도 되는 그런 가벼운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된 시장을 뽑으면 광주는 재도약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시장을 뽑게 되면 광주는 식물 광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준비된 경제시장입니다.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치면서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받았습니다. 저 이용섭이 광주를 확실하게 우뚝 세울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잘 보시고 누가 책임자인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호 1번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이제 교육만 43년 하다가 이제 새누리당 시당 위원장으로 7월 23일 날 취임해서 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먼저 세월호의 참사로 우리 꽃다운 청춘들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저는 이름자 석자를 풀이하겠습니다. 이정재는 열십자에다가 팔자를 질, 그리고 바르게 재상이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재상은 아니고 심부름꾼이 된다는 뜻입니다. 선광주, 후정치, 잘 사는 광주시를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광주 과학의 역할을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7번 무소속 이병환 후보의 정견 발표 순서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시장이 되면 4년만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는 광주의 오랜 기득권을 두려움 없이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퇴장하는 첫 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광주 언론을 개혁하겠습니다. 광주는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언론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도를 걷는 일부 언론을 빼고는 기득권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약한 사람들만 괴롭습니다. 셋째, 광주의 젊은 세대에게 미래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가 필요합니다. 기득권과 낡은 정치를 청산할 수 있다면 몰매라도 맞을 각오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에 묻혀서 이번 선거에서도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을 통해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주 발전을 이끌 핵심 공약 2가지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단 재원 마련과 이행 시기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강훈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많은 정책과 과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역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부족해서 광주를 떠난 일이 없도록 고용률 1위의 잘 사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 6기에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우선 기업체를 500개 유치하고, 그리고 특히 우리 광주의 강점인 문화 콘텐츠 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활동 주체를 대폭 늘려가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매년 6천억 정도 투자해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한 일자리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는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유니버셜 대회 때 반드시 남북 단일팀을 꼭 성사시키고 성화봉송도 판문점을 통해서 가져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윤장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청년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아차 노조 활동과 함께 독일의 스투트가르트를 다녀왔습니다. 노사, 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제3지대에 1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과 또는 이주민 여성을 위해서 10,000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존이 있는 노인 일자리 10,000개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제안해 주신 우리 광주 5월 정신을 생각해 하는 주먹밥 일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이 주먹밥의 문제는 가령 쓴소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말씀을 잘 듣고 모성 보호를 위해서는
여성 생리대 반값을 한달치 하는 여러 가지 20여 가지의 주먹밥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용섭 후보 답변하시죠. 예, 제 첫 번째 핵심 공약은 무엇보다도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일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일자리 창출 본부를 설치해서 직능별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핵심 공약은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민 주인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광주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장은 광주의 상머슴입니다. 각 분야에서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명예시장제도 도입하고 배심원 제도도 도입을 할 것입니다. 또 시민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신고센터도 설치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재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기아 자동차 노조의 여당 후보로서는 처음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지부장과 한 40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등 크린 차를 이용하고 또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528 타워, 그리고 마르동 탄약고의 예술대학교, 또 우리 예술타운, 애국어타운, 영어타운, 또 프랑스타운, 차이나타운, 일어타운 이와 같이 만들겠습니다. 또 경양호를 복원해서 우리들이 또 문화의 전당지로 오페라 하우스를 짓겠습니다. 틀림없이 해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병환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도 광주의 시대정신과 가치를 다시 세우는 일에 주력하겠습니다. 4년 단임제입니다. 노역 부리지 않겠습니다. 광주에서도 젊은 지도자와 전국 지도자, 대통령 후보감까지 나와야 합니다. 언제까지 경로당 정치, 텃밭 정치, 안반 정치만 해야 합니까? 광주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에게 길을 터줘야 합니다. 저 이병환부터 실천하려고 4년 뒤에 박수 받으며 아름답게 떠나겠습니다. 광주 연립정부를 통해서 화합과 탕평의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진보 세력은 물론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인사추천을 개방하겠습니다. 광주의 이익과 광주 발전을 위해서라면 탕평의 정치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끝으로 윤민호 후보 차례입니다. 네, 저는 비정규직, 단기, 질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일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부시장을 둬서 노동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경제민주화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적어도 광주만큼은 체불임금이 없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만약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체불임금 제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접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5.18 주간에 광주 시민들이 구도청 앞에 모여서 그동안 지역사회의 해묵은 감정이나 또 정책을 그들 스스로가 직접 해결하고 제안해서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광주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후보들 대부분이 그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 약간 미묘한 그 공약의 차이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곧바로 반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 후보들께서 내놓은 공약을 후보들끼리 상호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입니다. 질문 상대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장현 후보부터 반론 질문 시작합니다. 이용섭 후보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용섭 후보님께서는 제시하는 공약 중에 저와 많이 이렇게 유사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 협치, 또 시민 감사 시스템 강화, 이런 것도 투명 시장을 구현하겠다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강훈태 후보보다 저와 이렇게 생각이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이 후보가 출마 선언 당시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지시하고 명령하고 통제하는 새누리당식 오만과 독선의 리더십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게 맞는 말씀이십니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뜻으로 보면 1월 달만 해도 강훈태 시장하고 심하게 경쟁했는데 왜 지금은 서로 힘을 합치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네, 그래서 공약들이 예.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훈태 후보님과 저와의 경쟁은 누가 더 광주시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 누가 더 광주시정을 잘할 수 있겠느냐, 누가 더 도덕적이고 혁신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시정 발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낙하산 공천, 전략 공천은 이것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낙하산 공천과 전략 공천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참정권을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강훈태 후보님과 결합을 해서 시민들을 지켜내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광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게 제게 주어진 소명이고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찬스 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략 공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에 분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내려와서 그 과정에 절차의 비민주적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신 것에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당에서 어떤 의미 때문에 저를 선택했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광주의 변화가 없이는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룰 수 없고 그 변화를 없이는 새롭게 다가오는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전략 공천의 큰 의미입니다. 낙하산 공천 말씀하셨는데 저 60여 년 동안 광주를 떠나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늘 시민들과 함께 현장에서 시민들과 웃고 그 울음을 함께 눈물을 닦아두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낙하산 공천입니까? 아니면 장관 다 지내시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또 이 자리 저 자리 다시 청하시는 것이 낙하산 일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답변할 수 있죠? 예, 찬스 발언 쓰실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찬스를 쓰겠습니다. 우선 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안철수, 김한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략 공천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우리가 배우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를 배려할 때 또는 당내 경선에서는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본선에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전략 공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윤 후보께서는 여기 어느 것에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안철수 자기 사람을 임명하는 낙하산 공천인 것입니다. 이 공천으로 인해서 광주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우리 윤장현 후보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성하고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광주에만 있는 것이 꼭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 숲속에만 있으면 숲을 볼 수가 없고 나무밖에 못 봅니다. 때로는 광주에도 있고 광주 밖에서 광주를 봐야 전체를 볼 수 있고 시대 정신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찬스 발언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약과 관련된 반론과 이렇게 상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이용섭 후보께 그 질문권 드리겠습니다. 이정재 후보께 공약과 관련된 내용 질문할 수 있습니다. 30초입니다. 예, 우리 이정재 후보께서는 일자리 공약으로 30만 개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주에서 앞으로 4년 동안에 30만 개가 창출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우리 강훈태 후보님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자리가 몇 개가 들었느냐. 2010년 6월 달에 67만 7천 개였거든요. 그런데 금년 4월 달에 74만 개, 6만 3천 개가 늘었습니다. 30만 개면 이 중에 5배가 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질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저 시장 만들어 주십시오. 30만 개가 아니라 50만 개도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모두 발언해서 제 이름 석자를 소개했습니다. 저는 광주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정직하고 깨끗한 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기 근거를 내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제발전연구원 그룹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데 이것이 삼성과 그룹이 맞먹습니다. 세계 특허를 냈습니다. 저 반드시 유치하겠습니다. 유치해서 보란 듯이 해내겠습니다. 또 베트남에서도 성주들이 5명이 광주에 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해 보이겠습니다. 저는 절대 술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질문을 받았던 이정재 후보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병환 후보께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이병환 후보님 정말 참 애로운 싸움을 하고 계시는데 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퍽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광주에 온 안철수 후보 또 김한길 후보가 왔는데 계란세를 좀 이렇게 맞췄는데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윤장현 후보가 같이 기자회견을 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당치 연합하고 다시 연정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 뜻인지 알겠는데 광주의 시대 정신과 광주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는 정치 노선을 다르더라도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더구나 5월 18일 전야에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장현 후보나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어야 됩니다. 배후 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서 가려내야 됩니다. 광주에서 그런 정치 폭력을 했는데 왜 서로 비난전을 합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해야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광주에서 5.17에 어떻게 폭력을 행사합니까? 그걸 비유하는 세력이 있다면 광주 정신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에는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윤민호 후보께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우리 윤민호 후보님, 광주가 겉으로는 대한민국의 진보의 선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낡고 낡은 정치, 중앙에서 고관대작하다가 내려와서 또 경로당처럼 품 안에 안으려는 그런 낡은 정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줄세우기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 세력으로서 제가 연립정부 이야기는 하는데 참여할 의사 있으십니까? 전 가치와 노선만 맞다면 전 연립정부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광주가 일부 정당에서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단연코 그렇지 않다.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텃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하나의 종자만 심었습니다. 근데 이 종자가 자기 변형을 해서 이제는 낡고 썩은 부패 정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만한 정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합진보당은 이제 광주에서도 종자를 바꿔야 된다. 민주주의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종자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특정 개인 몇몇의 정치 이런 게 아니라 노동자 서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세력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윤민호 후보께서 강훈태 후보에게 질문을 하실 순서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아무튼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장을 뽑는 게 아니라 저는 마술사를 뽑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 강훈태 시장님도 13만 개 일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강훈태 시장 후보가 재임 시절에 아시겠지만 평동공단에 가면 지하철 역사 내에 일자리 창출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거의 90%가 법정 최저임금 받고 있는 이 일자리를 안내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 요지가 그래서 네, 대충 알겠습니다. 그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하셨고 의견도 주셨는데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일자리의 본질이 이제 한 3가지쯤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 양을 늘리는 거지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거지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광주의 미스매칭 현상.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가려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요. 지금 한 4,000여 개나 됩니다. 그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시가 중심이 돼서 해소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지는 그 굉장히 최저 수준에 달하는 일자리 수가 얼마나 된지 아시냐 뭐 그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우리 광주 경우에 시간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5,210원 아닙니까? 그러면 연봉으로 따지면 1,500만 원가량 됩니다. 그 이하가 대략 15%쯤 달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제 통계청 발표 자료를 한번 봤더니 2011년도 자료입니다. 광주의 노동자가 약 50만 9천 명이고요. 이 수 중에 법정 최저임금, 그러니까 올해도 기준으로 하면 시급 5,210원이죠. 한 달 일하면 108만 원 받는 이 노동자의 비율을 봤더니 23.2%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율로 보면 약 13만 명 정도가 한 달 열심히 일해도 손에 쥔 것은 108만 원뿐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노동자를 외면한 채 그 일자리 숫자로만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논리가 개입된 거 아니냐. 강훈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재임 시절에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게 전시 행정, 너무 좀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게 치우친 거 아니냐. 정말로 그 노동자를 위하고 정말 질 높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먼저 대책을 논한 이후에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찬스를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예. 우선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광주가 어느 정도나 도약과 성장기에 접어들었냐면 가장 중요한 게 모두 일자리 창출이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2013년에는 7대 도시 가운데 일자리 증가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선 5위가 시작되기 전 2009년부터 작년 2013년까지 4년 동안을 종합해 보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이 인천, 그 다음에 광주입니다. 일자리 양이 늘었단 말이죠. 그러면 두 번째, 비정규직이 더 늘었고 소위 상용 근로자가 줄어들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상용 근로자라고 하는데 우리 광주가 가장 빠른 속도로 늘었어요. 비정규직도 착실하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비판을 가지고 하면 정책이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강훈태 후보께서 윤장현 후보께 질문을 하는 순서입니다. 네, 역시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좀 윤 후보께 되묻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 노인 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해 우리 광주에 일자리가 몇 개나 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 후보가 말씀하신 만 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광주의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적은 일자리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하는 것이 조금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네, 이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윤민호 후보께서 말씀하신 정말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자리, 그게 연봉 3, 4천만 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자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떠나게 되는 것은 바로 지역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97년에 기아차 부도 사태 이후로 노와사 사이에서 끊임없이 조정을 하고 이번에도 그래서 그 벤츠상부터 유명한 스투트가르트를 다녀와서 새로운 노사 민정 대타협을 이룬다면은 그 청년 일자리 10,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질 높은 일자리를 제3지대에 만들면은 기아차는 현대차야 비롯한 가전 여러 기업에서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황을 만든다면은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주된 공약입니다. 네, 제가 찬스를 쓰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연봉 4천만 원짜리 일자리 10,000개 만들겠다. 좋지요. 그런데 지금 논의한 것처럼 최저임금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우리 광주 경우에 15%가 되거든요. 그분들의 임금이 1,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연간. 어떻게 4천만 원짜리를 만드느냐.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이 필요하고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윤 후보 모두 말씀에 광주에 희망이 없다. 또 이제 권위적이다. 소통이 안 된다. 그런 비슷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제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하신 말씀 같은데 제가 권위적이고 소통이 안 된 것처럼 보였다면 제가 더 겸손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권위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운동 본부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소통을 가장 잘하는 광주시장 매년 제가 특A, SA 등급 또는 A 등급 받고 있습니다. 또 저만 열심히 주민과 매주 대화를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저도 찬스 한번 쓸까요? 예, 일자리가 좋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윤장현 후보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강훈태 후보께서는 앞으로 임기 4년 동안에 1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정재 후보께서는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장현 후보께서는 3만 개 일자리만 얘기하시고 임기 4년 동안에 몇만 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 이런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제 첫 번째 질문은 추가적으로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지 그렇게 될 때 고용률은 얼마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슈투트가르트 모델을 독일에 인용을 하시면서 기아차 고임금과 한항공단의 저임금 문제를 상생의 방안으로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저는 두 가지 전제 조건 독일과 한국이 다른 점을 감안하지 않았다 하는 걸 지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로 움직이고 있지만 독일은 산업별 노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방재정의 지방세 비중이 20%밖에 안 되지만 독일은 40%가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스 발언 시간은 모두 지났습니다. 질문을 하셨는데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병환 후보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그 시장 후보님들이 광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일자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일자리라는 게 광주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국제 경제, 국내외 상황, 기업의 시장에 대한 전략 등이 뭉쳐서 나오는 거지 무슨 일자리를 18만 개를 만들겠다, 30만 개를 만들겠다. 그건 독재시대 때 하던 관리들이 속이는 숫자의 노름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그랬어요. 거짓말에는 새빨간 거짓말과 그럴듯한 거짓말 그리고 통계와 숫자 노름이 있다. 하도 관리들이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수상을 농락하니까 그런 말을 했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광주가 됐으면 벌써 광주는 벌써 세계적인 도시가 됐겠죠. 그러나 광주 현실 지금 서민들 보세요. 다 생업에 민생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이정재 후보, 예, 찬스 발언. 제가 일자리 30만 개 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세계 특허를 내서 신재생 에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이 광주에다 유치하기로 그룹 회장하고 오늘 또 약속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물이 70%, 그리고 알코올이 30% 해서 수소가스로서 산업혁명 시대가 옵니다. 삼성이 반도체로서 이렇게 각광을 받아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듯이
삼성보다도 능가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그룹이 광주에 유치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건 틀림없이 해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베트남에서 5 성주들이 28일 날 광주로 옵니다.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네, 찬스 발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찬스 발언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예. 저는 현재 우리 광주에 살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시가 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징수원들이 계시는데요. 유덕 IC에서 근무하는 징수원들 보통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 사이입니다. 여성의 나이로 3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얼마씩 버냐? 127만 원 정도를 법니다. 야간 수당을 포함한 것이죠. 말 그대로 법정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 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더니 노조에 대한 탄압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가 위탁한 거니까 광주시가 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광주시는 위탁한 거니까 시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일자리 창출은 저는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찬스는 다 끝났나요? 네, 이번에는 찬스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그 윤장현 후보와 이정재 후보, 이병환 후보 세 분의 후보께서는 아직 찬스 발언 기회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개별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갖는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입니다.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개별 질문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6명의 후보에게 각기 다른 질문 하나씩을 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1번에서 6번까지 번호 한 개를 고르면 제가 이 번호에 해당하는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질문은 사전에 알려드리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개별 질문은 이용섭 후보께 먼저 드립니다. 이용섭 후보께서는 몇 번 질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5번 강훈태 후보님하고 단일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5번을 고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5번 질문 고르셨네요. 예, 호남 고속철이 내년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광주에는 기회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KTX가 개통되면 강주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광주에 재앙이 될 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이제 93분이면 서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병원도 서울로 가시고 쇼핑도 서울에 가서 하시고 각종 모임도 서울에 가서 하시면 강주는 공동화돼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강주 가야만 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강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것을 발굴해서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한다면 2,600만의 수도권 인구가 KTX를 타고 강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주 경제는 활성화되고 강주의 일자리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저는 우선 의향으로서 강주의 정의로움을 브랜드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양으로서 강주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미양으로서 강주의 대표적인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면 강주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개별 질문 답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은 이정재 후보께 개별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1번 질문요. 예. 후보께서는 광주공항에 국내선 기능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치해야 한다면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광주공항은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선과 KT가 없는 것은 암흑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된다면은 김포공항처럼 인천공항이 있더라도 국제선을 많이 늘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무한공항으로 이렇게 합병해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교통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제선을 많이 늘려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인천으로 가기 위해서 김포까지 가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광주공항에서도 국제선을 활발하게 출항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예,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윤장현 저는 이정재 후보님하고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우리 광주는 정치 사회적으로 흔히 섬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내륙지대에 있어서는 공항이 살아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계의 관문이 열려있냐 아니냐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시점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민선 5기까지 광주 전남이 너무 시도지사가 분리된 사고를 갖고 상생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면 어쩌고 전남이 어쩌고가 아니라 이제 광주와 전남을 큰 규모의 경제로서 세계화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은 이제 새로운 군공항과 더불어서 해체되고 무안공항이 활성화돼서 세계화 관문이 된다면 93분밖에 걸리지 않는 KTX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찬스 발언. 네. 광주공항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공군기지 이전 촉진법도 있고 KTX가 개통이 되면 93분입니다. 광주공항은 장기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서남권 개발 계획을 하면서 광주공항을 이제는 첨단 정비, 국제적인 정비기지로 만들고 스카이파크를 유치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첫째, 공군기지를 이전해서 소음 피해를 줄이고 광주 미래의 첨단 항공 정비 산업을 유치하고 또 하나는 국가와 공동 추진을 함으로써 공군기지 이전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주 항공 분야의 새로운 첨단 연구단지를 만들음으로써 광산업 이후 새로운 출구를 찾지 못하는 광주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병환 후보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쓰겠습니다. 예. 이제 광주공항은 국제선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안공항에서 인천 가는데 얼마나 불편을 느낍니까? 그래서 도쿄도 마찬가지고 그 도심지에 보면은 그런 공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KTX 탈 사람도 있고 또 국제선을 이용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는 도시의 국제화 도시가 되고 그러려면은 그 지역적인 것보다는 크게 큰 틀을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국제선을 많이 늘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하철도 들어가 가지고 편리하게 모든 시민에게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찬스 할까요? 찬스 발언 기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조금 전 그 이정재 후보께서 찬스 발언을 씀으로써 모두 6분 후보 모두 2번의 찬스 발언은 모두 쓰셨습니다. 예. 다음에 주도권 토론 시간에 찬스 발언 쓰실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병환 후보께서 질문을 골라주시죠. 7번 좀 주세요. 7번은 없습니다. 예. 몇 번 고르시겠습니까? 예, 6번 주십시오. 6번요. 예. 예, 광역단체장은 인사와 예산권에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반면에 견제장치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대로도 괜찮은지 아니면 보다 많은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청와대에서 비서관부터 비서실장까지 7년을 겪으면서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 서구 구의원으로 와서 행정의 실핏줄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광주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권력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하구나. 정말 인사는
저희 광주 서구구청장이 제가 4년 있는 동안 4번이나 바뀌어요. 1년이 멀다고 부구청장을 바꿉니다. 광주시 인사입니다. 제가 광주시 공무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하소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런 독단도 이런 독단이 없다. 옛날 사또 시대다. 관찰사 시대다. 정말 그래서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자치의 시장이 되지 않고는 광주는 과거 관주 시대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전제장치 필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윤민호 후보의 개별 질문 차례입니다. 3가지 질문 남았습니다. 2번과 3번, 4번이 남았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3번이요. 예. 내년에는 유니버시아드가 2019년에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광주에서 열립니다. 이 같은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에 긍정적인 측면 못지않게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 광주시장은 이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를 계속해야 하는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하면 단연코 국제 행사를 유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유니버시아드 대회 저희가 삼수에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근데 대회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 비용만 한 해 한 번 제수할 때 108억 정도를 썼거든요. 108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회를 유치한다라고 해서 거기 있는 선수들이 자비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실제 그 선수들의 비행기값, 숙소값 이거 지방자치단체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경기장을 짓고 나면 사후에 이 경기장을 운영하는데 또 막대한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대회를 추진해서 누가 이득을 얻냐? 이 대회를 유치했던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저는 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고 있다. 제가 시장이 되면 시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스포츠 대회는 절대 유치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찬스 발언은 쓸 수 없습니다. 모두 소진됐습니다. 예. 찬스 발언을 내가 써야 되는데 잘못 말씀하셨는데 답변할 기회도 없고. 예, 아니 조금 이따 주도권 토론 시간에 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이번 개별 질문은 강훈태 후보 차례입니다. 예. 네. 2번과 4번 남았습니다. 2번 할까요? 예, 좋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내년에 문을 엽니다. 중앙정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그동안 광주시의 관심과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시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지원 포럼을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를 이미 구성해서 2달에 한 번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나온 최대의 공약수를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잘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됐을 때 얼마나 많은 외지 관람객이 찾아오느냐, 그리고 문자 그대로 이 아시아문화의 발신지가 돼서 여기서 만든 콘텐츠가 서울로, 부산으로, 파리로, 뉴욕으로, 세계로 뻗어가도록 만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만은 열심히 지금 서로 협의하면서 만들고 있고,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연간 250만 내지 300만 명이 아시아문화 전당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섭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KTX 개통 이후에 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윤장현 후보께 개별 질문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남았겠습니다. 예, 4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고르시겠죠? 네. 예,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광주의 집값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올랐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은 쾌적한 거주 환경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집값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 동안 인구가 급격하게 팽창하지 않는 이상 신규 택지 개발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동구가 19만에서 10만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집을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큰 재산권의 피해를 보았습니까? 이건 단순한 구도심의 공동화 하나로 그 단어로 묻어버릴 일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국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잘못해서 계속 인구가 확장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택지를 과다하게 조성한다면은 신도심과 구도심의 그런 평형도 맞지 않고 그래서 이후에 재개발 사업 이런 분들도 시민 여러분들과 반드시 협의를 해서 제대로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의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가시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광주 MBC 특별 생방송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시민운동의 동지로서 윤장현 후보를 지지하는 장혜숙입니다. 윤장현 후보께서는 평생 시민 곁에 시민을 위해 헌신해 오신 시민운동가십니다. 우리 시대가 필요로 하는 소통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과 시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곳에 늘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입니다. 홀로 되신 아버님과 장모님을 한 집에 함께 모실 만큼 효심과 인품이 뛰어난 분입니다. 윤장현 후보를 지지해 주십시오. 윤민호 후보를 지지하는 한연님입니다. 우리 같은 비정규직 문제 생기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는 분이죠. 학교 비정규직 문제로 정부나 교육청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때면 언제나 함께했던 정당이 통합진보당이었고 윤민호 후보였습니다. 노동자, 서민,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아픔을 정치인 중에 가장 자세하게 알고 있는 분이 윤민호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윤민호 후보가 광주시장이 된다면 살기 좋은 광주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윤민호 사랑합니다. 이용섭 후보를 지지하는 신일석 교수입니다. 이용섭 후보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회 청문회를 3번이나 통과한 인물입니다. 청문회장에서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조차도 당신은 더 이상 캐물을 것이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는 풍부한 국정 경험과 높은 도덕성은 150만 광주 시민의 시장 후보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를 지지하는 대학생 박성민입니다. 제가 이정재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옳지 않은 언행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5.18 기념식 행사에서 일어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는 소신과 의지를 보았습니다. 이정재 후보는 유일하게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정재 후보 화이팅! 강훈태 시장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양국신입니다. 강훈태 시장 하면 떠오르는 것이 일 잘하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순환도로 소송 승소권부터 세계 수영 선수권대 유치,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는 비행기가 막 이륙하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 비행기 기장이 바뀐다면 비행기 안전은 더 이상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강훈태 시장 화이팅! 이병환 광주시장 후보를 지지하는 진재영입니다. 저는 서구 풍암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병환 후보는 제가 살고 있는 풍암동의 구원으로 활동하신 분입니다. 처음에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분이 구원으로 나온다 하길래 상당히 놀랐습니다.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는 그 모습에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주는 지금 정도전과 같은 개혁가가 필요합니다. 이병환 후보야말로 광주를 고치고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어느새 자정을 넘겼습니다.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광주시장 선거전, 시장 후보들을 초청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후보자 주도권 토론회 순서입니다. 각 후보께 토론을 주도하는 시간으로 7분씩을 드립니다. 그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상호 검증을 하는 시간입니다. 앞서 활발히 잘 이루어졌습니다만 이번에도 찬스 발언 기회가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질문이 나오기 전까지 첫 발언 시간이 1분이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문을 하시기 전에는 질문 대상자를 먼저 지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스 발언은 7분 주도권 토론 끝난 뒤에 쓸 수 있고 중간에는 잘라서 쓸 수 없습니다. 먼저 이정재 후보께 7분간의 토론 주도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윤장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윤장현 후보는 정말 참신하고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 갖춰야 할 3가지 기본이 있는데 삼시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시, 직시는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전략공천으로 인해서
광주가 아주 뒤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투시입니다. 이 지도자는 깨끗하고 정말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시, 멀리 보고 비전을 제시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윤장현 후보는 이 세 가지를 다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4월 16일 날 우리 윤장현 후보께서는 경선에 참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실 야합을 해서 밤늦게 연휴가 낀 날 우리 윤장현 후보를 이렇게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윤장현 후보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금한 것은 사전에 통보를 받았는가, 이렇게 공천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는가, 받고도 그렇게 수락했는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광주 시민을 아주 짓밟는 그런 전략 공천했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해명의 기회를 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런 사전에 협의도 없었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역의 5분의 의원들께서 저를 지지해 주므로 해서 광주의 변화를 시도했던 일 또한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공천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여러 과정에서도 전략공천은 소수자, 약자 또는 새롭게 정계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정치권 틀에서 그 길을 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반드시 경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었고 전략공천은 당의 결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 여러분들께 소상하게 상의드리지 못한 당의 대표들은 이미 그 점에서 사과를 드렸고 저는 공당의 후보로서 결정된 상황에서 당의 말씀을 쫓아서 나머지 시민 여러분들께 됐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우리 이용섭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섭 후보님은 또 제가 세 분하고 다 친해요. 강홍태 시장님하고도 친하고 우리 이용섭 후보님도 또 한평 또 선후배 사이고 우리 윤장현 후보는 형 동생하고 이런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지도자로서 갖출 것 없이 다 갖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청문회에서 3번이나 이렇게 해서도 무사히 통과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청빈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초선 의원 때도 시장을 나오셨고 또 이번에도 시장을 나오시고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시민이 뽑아주고 또 그랬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책임감이 없이 좀 좋은 자리라 해서 이렇게 간다 하면은 그런 시민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런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강주시장 자리가 국회의원보다 좋은 자리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 제가 편안한 자리를 따진다면 저는 국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강주는 제가 학다리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전남대학을 나온 저를 오늘까지 키워주신 강주 시민들은 저의 어머니와 같은 분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살신성인 그리고 결초 보훈의 심정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강주시장이란 자리는 종합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중앙부처에서 근무도 해보고 의정활동도 해보고 강주에서 생활도 하고 그리해야 밀려오는 도전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훈태 시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제가 강훈태 시장님하고 또 정부 일을 하면서 국회로 또 청와대로 이렇게 다니는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인적 인프라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광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강훈태 시장님에게 내가 사석에서도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구태한 정치 하려고 하면 우리 새누리당으로 와서 시장을 좀 될 용의는 없냐 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또 새누리가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또 시장이 되시면 복당하실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과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광주 시민을 모독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주성지에서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윤장현 후보께서 이리저리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협의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당신께서는 경선 나간다고 그랬는데 당에서 일방적으로 낙하산 전략공천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이용수 후보와 단일화를 한 다음에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복당하고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는 당연히 물러날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새정치민주연합에 복당해서 당을 혁신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안 오시렵니까? 그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윤장현 후보께서 찬스 발언 기회 신청하셨습니다. 가까이 지내온 소중한 분이 우리 강훈태 후보십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은 제가 달게 받겠는데 아까 제가 분명히 저의 명예를 걸고 사전에 연락을 하거나 교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말씀드립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물론 지역의 여론이 갈라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운동 해왔던 저로서 늘 지역의 소통과 통합을 이루었다 해서 마음 아픈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받아들였다 했을 뿐이었지 정말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전략공천이 내락을 받았다거나 그런 미래 소통해야겠다나 그런 오해는 없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후보자 여러분 특히 윤장현 후보께 그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그 생방송인 관계로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스 발언 기회는 한 번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5 후보께서는 한 번씩의 찬스 발언 기회는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그 이병환 후보께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7분입니다. 네, 우선은 강훈태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 3조 시대라고 광고하셨는데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역을 쭉 들여다보니까 KTX 고속철도 예산이 1조 1,400억 원입니다. 대구와 담양을 잇는 88 고속도로 확포장 비용 공사가 3,200억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시가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철도시설공단과 도로공사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만일 KTX 고속철도 예산을 광주시 예산으로 그렇게 국비를 받아왔다 해버린다면은 장성군을 지나는 KTX 건설 비용은 그러면 장성군이 국비를 확보한 겁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이 두 예산 1조 1,400억 원과 88 고속도로의 확포장 비용 3,200억 원을 합쳐서 제하고 나면은 2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국비 확보율. 그런데 이걸 국비 3조 시대라고 광고하셨는데 이 광주시에서 두 공사 예산 집행하십니까? 답변 드릴까요? 네, 잠깐 해주십시오. 네, 그 당연한 말씀입니다. 광주시에서 확보하는 국비 예산은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확보된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주시를 통해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특별관서 KTX 경우에는 국토부가 집행하는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예. 아니죠. 찬스 시간에 좀 해주셔서 예. 너무 길은데요.
그래서 아니 당연한 거다 그 말입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국비라고 그걸 굳이 낮추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 인정해야지. 그러면 시민들이 오해하기 좋습니다. 왜 오해하십니까? 아니, 그런 노력을 안 했으면 노력은 그 KTX 사업비를 확보를 못 하는 거죠. 좋습니다. 노력하신 거 인정하시는데 그러면 이건 KTX 철도공사에서 하는 예산이고 그런다면 장성군도 거기 지나가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장성군이 아니고 전라남도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88 고속도로 예산은요. 우리 시장님 시절에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연말에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웠어요. 서로 자기 예산 아니다고. 왜냐? 이걸 자기 예산으로 해놔버리면은 다음 SOC 예산을 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누리당 너희들 거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아니야 전라도 거야. 이렇게 싸웠던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리기로 하고요. 우선은 다음 이용섭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하셨을 때 세비 받으셨죠? 예. 네. 제가 알아보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7명을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세금이 한 6억 원입니다. 6년간을 하셨으니까 한 36억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 후보님을 위해서 그동안 세금이 지출된 겁니다. 이 후보님은 최근 의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그럼 광산을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그 원인을 제공하신 거죠. 보궐선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구의원 나오기 전에 보니까 저희 풍암동에서 구의원 한 분이 보궐선거를 했는데 4억 원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정비용을 포함해서 적어도 20억 원 가까이가 들게 됩니다. 20만 명 유권자라면 1인당 10,000원씩이 듭니다. 이영섭 후보님이 그러니까 그동안 6년간에 36억 원에다가 20억 원, 56억 원, 60억 원 가까이 국민들 세금을 투입을 해서 국가 발전에 맞이하고 권력을 감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사업 나오고 지역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했는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겁니다. 시민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또 국회의원을 버리셨습니다. 이번에는 시장을 위해서. 이게 혹시 바른 선택이신지 아까 참 결초보훈 하시겠다는데 결초보훈은 국회에서 하시는 게 훨씬 지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상당히 많은 부분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를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국회에서 일하도록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께는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무소속 후보로 시장 나오는 것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어려운 길인지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하면 이보다 훨씬 더 편하고 또 앞날도 더 밝을 거라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제가 그만둘 수밖에 없었냐? 지금은 저를 버리고 강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살려드리고 그리고 강주의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시민들이 바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국회에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에 하시고. 윤장현 후보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략공천 받으신 거 맞죠? 네. 정치 상식으로는 전략공천은 상대 당이 강력한 후보가 있든지 그게 기본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부가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윤 후보님은 전략공천이 당이 결정한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되신다면은 당이 결정했으니까 시민의 뜻과 다르더라도 따르겠다. 언제부터 시민운동하신 분이 선당 후사를 찾습니까? 제가 출마 선언했을 때 광주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슬로건을 가끔 쓰시던데 그렇다면 광주를 바꾸기 위해서 윤 후보님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좀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7분의 주도권 시간이 끝났고요. 방금 윤장현 후보께 한 질문은 토론 주도권 시간에 쓰시길 바랍니다. 예. 네. 다음은 윤민호 후보에게 토론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주도권 시간 역시 7분입니다. 네, 저는 먼저 우리 이병환 후보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 국면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대단한데요.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대한 분노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대한민국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한 분노도 들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세월호 참사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들 앞에서, 유족과 국민이 아닌 국무위원들 앞에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바로 국민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저는 당연히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새정치연합의 대표께서, 김한길 대표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단 말이죠. 야, 이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구나. 이거 청와대 이중대 아니냐. 이런 발언들이 우리 시민들 속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 참사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말 거짓말 정권이다. 이 정권은 공약 파기 정권이다. 이랬던 게 65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 월에 20만 원씩 주시기로 했던 이 약속 파기하지 않았습니까? 야권이 다 분노했죠. 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 지금 새정치연합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밤을 지새워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때에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그 정권 거짓말 공약 여기에 방어막이 되어주는,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켜주는 이것은 들러리 야당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모든 언론에서 이제 새정치연합은 관제연합으로 바뀌었다. 저는 이제 여기에 핵심은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광주를 중심으로 광주 자기 텃밭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근력이 약하고 오만에 찬 이런 기성정당, 구태정당으로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이병환 후보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 지적사항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분노와 슬픔이 극에 달아있는 그 와중에, 그것도 한밤에 뒤편에서 명분도 대의도 방법도 시기도 절차도 정말 이런 헌정치도 축에 들지 못하는 그런 전략공천 방식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의 그 한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광주의 선택을 통해서 야권은 지방선거 이후에 재편을 해야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대1 통합을 해놓고 결국은 2가 된 게 아니라 1.5 내지 덧셈 정치를 하지 못하고 뺄셈 정치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광주 시민이 더 분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광주가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대로 된 개혁과 혁신의 시장을 뽑아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다면은 바로 야당도 전체 새로운 통합의 그리고 혁신의 재구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훈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부터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가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 개입이었거든요.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 특히 국정원을 비롯해서 댓글 공작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된 의혹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은 댓글 대통령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까지 들었습니다. 강훈태 후보님도 전 작년에 대변인실에서 근무했던 실제 대변인 간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강훈태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시켜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안이 어찌 보면 비슷하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익을 위해서 복무해야 될 국가기관. 어쨌든 대변인실이 시민의 대변, 또 광주시의 대변인이 돼야 되지 강훈태 시장의 재선을 위한 대변인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저는 광주 시민들에게 명확한 사과와 반성을 하실 용의가 없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문제가 되는 순간 제가 도덕적으로 사과 말씀을 올렸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관권 개입이냐 아니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관의 권력을 갖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철저히 막아야지요. 그런데 대변인실은 어떤 기관이냐면 광주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관입니다. 네,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요, 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가 폄하 물으려고 내용, 하는 것은 광주시를 홍보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요. 시장 그러니까 조작하거나 거짓말하는 건 유리한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시켰던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 그 운동 내용도 기자가 요청해서 준 게 불가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들어보는 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서 다 남 탓으로 미루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왜 표현이 그런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남 탓으로 미루려고만 하는 것인지 남 탓으로 미룬 게 아닙니다.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장현 후보께 질문을 드릴 텐데. 예. 질문이 아니라 이야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광주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광주를 어떻게 바꿀 거냐.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특정 정당이 독점해 왔습니다. 이제는 견제와 균형, 진짜 야당을 통합진보당을 통해서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강훈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7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윤장현 후보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네. 시민운동가의 제1의 덕목은 도덕성과 정직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윤 후보께서는 지난 2002년에 전략공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셨거든요. 2002년입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윤 후보께서 전략공천에 반대하는 광주정신 지키기 범시민운동을 만드셨고, 그때 이제 기록물이 그대로 나옵니다만 광주 시민이 허수아비가 아니다, 이렇게 굉장하게 강하게 반대하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때의 상황은 민주당 경선이 있었는데, 경선이 없었던 게 아니고 경선이 있었는데 경선의 부정 사건이 드러나면서 후보 등록 하루 전날 경선에 당선된 후보가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박광태 당시 국회의원께서 후보 등록을 하게 되지요. 그걸 이제 비판하신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비판을 했다고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광주 정신 지키기 범시민 운동을 만드셨고, 제가 만든 기억이 없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연합 대표로 하셨어요, 당시에. 그 당시 2002년에. 시민단체 연합이요? 그렇습니다. 시단협. 시단협이면 거기 보면 예. 이제 광주 시민이 허수아비가 아니다.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아주 비판하거든요. 좀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본인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가고, 두 번째는 광주원 국회의원들 5분이 우리 윤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지요. 시장은 시민이 뽑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들은 심판을 봐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느냐, 이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데, 그때 윤 후보께서 그 내용을 광주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성명을 내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2번 놀란 겁니다. 말하자면 국회의원들 5명이 윤 후보를 지지한 것을 보고 분노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윤 후보의 자세가 광주 시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이 어떻게
광주 국회의원 5명 공개 지지 선언이 광주 시민의 명령으로 이렇게 미화될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는 광주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 후보께서 그걸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기록을 가지고 기록을 이따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그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그러면은 강 후보께서는 그렇게 국회의원을 같이 하셨고 또 시장을 하시면서도 광주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왜 강 후보를 한 번도 지지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택했다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지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요. 중립을 지켜야겠지요. 4월 13일 날 연합 이 통신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광주 시민의 준엄한 명령 타이틀이 그렇게 돼 있고 윤 후보의 발언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준엄한 명령이라고 절대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시민들은 윤장현 후보께서 만약 시장이 된다면 행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서울의 박원순 시장을 모델로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서울과 광주는 다른데 더구나 박원순 시장은 경선을 통해서 당당하게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서 그리고 본선거에서 승리한 분인데 윤장현 후보는 말하자면 낙하산 전략공천 받았는데 행정도 아무리 봐도 경험이 좀 적으신 것 같은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만은 우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관련 선수촌을 어렵사리 세계 수영 연맹과 합의를 해서 5개 구에다가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발표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윤 후보께서 시민들이 다 원하시는 것을 그거 취소하라. 선심성이다.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제가 바로 취소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정확히 그때 회계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묘한 시기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는 아직도 열릴 시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선거를 한두 달 앞둔 상황에서 5개 구에 대해서 그렇게 나눠서 그런 뜻을 말씀드린 것에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행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이 당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4년, 5년 걸리거든요. 네. 지금 수행선수권대 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본 방침을 정해도 5개 구에서 필요한 재개발 조합 만들어지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57개소입니다. 강 후보님. 예, 57개소가. 네, 5년 남았는데 불과 2개월 차이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이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5개 구가 모두 원하는 것을 5개 구에 분산 배치를 했는데 자, 4월 9일 아시아경제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강훈태 시장은 선수촌 개발 계획을 당장 처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내가 질문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시아 경제 이제 따질 일이고요. 어쨌든 그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사를 좀 뒤로 미루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KTX 광주 역사 진입 문제 이건 역시 내년 1월 달에 KTX가 1시간 33분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송정역으로 일어나고 광주역은 못 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 송정역을 기간역으로 하되 광주 역사까지 들어오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진정해야 됩니다. 언제 했냐면은 작년 5월 1일 날 확정해서 공문으로 국토부에 다 제안이 돼 있고 국토부도 그렇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 문제에 그런데 왜 대해서는요. 그 문제가 나왔냐면 시의회에서 물어보길래 이미 문제는 송정역을 통해서 광주로 들어온다 이렇게 답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윤 후보께서는 시민 협의를 다시 해야 되고 신중을 기하게 이영섭 후보께서도 이 미묘한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그래서 행정을 이 시점에서도 이미 선거를 앞두고 결정된 모든 건데 것들이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않아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결정된 게 아니에요. 후보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후보님의 강훈태 후보의 주족보는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윤장현 후보가 그러면 찬스 발언 제가 찬스 발언 쓰시겠습니까? 1분 먼저 쓰시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선거를 앞두고 결정한 것이 아니고 3년여의 충분한 전문가 토론, 공청회, 국토부와 협의 4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결론은 광주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송정역 이용 승객보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역을 폐쇄하는 건 간단하지만 역을 새로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KTX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 KTX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주역으로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최적의 방안을 결정해서 작년 5월 1일 날 확정해서 국토부에 보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다. 적어도 광주시장이 되고자 하는 분은 KTX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정도의 시정은 사전에 파악한 것이 옳았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윤민호 후보께서 먼저 찬스 발언 기회 쓰셨습니다. 예, 발언하시죠. 저도 KTX 광주역 진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KTX는 급행열차거든요. 근데 송정역에서 광주역까지 그것도 뒤로 오죠. 뒤로 오는데 고작 12km 달리는데 37분이 소요됩니다. 이건 KTX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봅니다. 저는 송정리역으로 KTX를 일원화하는 게 옳다. 그럼 광주역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는 다양한 의견들을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는 동구와 서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어떻게 보장할 거냐? 저는 노면 전차 같은 것을 놔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시속이 한 30km 정도 되니까요. 오히려 KTX가 송정리에서 광주역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들어와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저는 될 수 있다. 또 북구가 이 광주역 때문에 북구가 발전이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역을 다양한 방도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시민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이병환 후보 쓰시죠. 그 지도자를 뽑는 데 있어서 행정을 잘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관료 출신들이 권위주의 시대부터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30-40년 통치기구로서의 작동을 했던 그 시대에 했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연장도 알아야 한다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박원순 시장 잘한다는 평가 많습니다. 그분이 무슨 판사 1년밖에 안 했어요. 무슨 행정을 한 분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 또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멈춰서는 안 된다. 큰 일 많이 벌려놨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유신을 왜 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대로 멈춰서는 큰일 난다. 뭔가 1000불, 2000불 시대 만들어야지. 그런 논리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힘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행정관료시 구시대적 그런 논리는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분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예, 이정재 후보. 예, 우선 그 윤민호 우리 후보님이 좀 잘못 알고 있어서 그걸 좀 수정해 드립니다. 2015 유대는 재수에서 됐습니다. 삼수가 아닙니다. 제가 범시민 추진 협의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을 잘 흘리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또 5년 후에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이번에 독일에 가서 탄광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유영서 여사님이 울었을 때 그걸 보고 3번 울었고 이번 세월호로 인해서는 6번이나 울었습니다. 그런 진정성을 좀 알아줬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계속해서 윤장현 후보의 토론 주도권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이병헌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강훈태 후보께서 5월 12일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이병헌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자 단호하게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 철학이 궁금합니다. 네, 강훈태 후보님이 저를 배려해 주시고 깊은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깊은 뜻이 계셨을 것입니다만은 강훈태 후보님과 저는 살아온 과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광주의 미래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의 광주 문제를 진단하는
그 해법이 다릅니다. 저는 기자 생활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던 정무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국정 철학이 민주적 국정 철학입니다. 자율과 개혁, 참여 이걸 항상 생각해 왔고, 그러나 지금 그리고 이 광주에서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계시지만 미안하지만 새누리당 이정재 후보니 막강한 후보라면은 야당 출신들이 또는 야당 성향을 가진 개혁 성향을 가진 민주 개혁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함께 뭉치는 건 맞습니다. 어떤 명분도 거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이건 같이 한솥밥 먹다가 이분들이 만일 전략공천 받았다면은 무소속 전략공천에 대해서 수많은 또 논리를 대실 걸로 저는 추측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단일화, 이건 정말 어떻게 그 끝을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과연 두 분이 단일화 하신다면 그게 어떤 명분인지, 광주를 살리자고 그러는데 광주를 어떻게 살린다는 것입니까? 광주를 지금까지 만들어 온 당사자들 뿐이십니다. 그런 분들이 광주의 자존심을 시청이 4번, 5번 압수수색 당해서 시장님은 책임이 없다. 그래서 검찰이 무죄를 밝혀줬다 하셨는데 광역시 중에 시청에 압수수색 5번 당한 전국에 없습니다. 박해나가면 창피해요. 광주 시민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분을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했던지 이용섭 후보님이 그때 새정치민주연합이 나오기 전에 민주당에서 출마했습니다. 광주를 바꾸겠다. 정의로운 광주를 만들겠다. 정의로운 광주의 대상이 뭐였겠습니까? 그랬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또 이제 전략공천을 빌미로 삼아서 광주의 자존심을 되찾겠다고 단일화를 논의하고 계십니다. 과연 광주가 이런 정치를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정말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새정치 이야기했는데 그 새정치는 헌정치로 가버리고 헌정치로 광주를 이렇게 만든 분들은 또 새정치와 자존심을 이야기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네. 광주 뒤집어야 합니다. 엎어야 됩니다. 못 들어가죠? 네, 아직은 안 됩니다. 예. 네, 강원토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죠. 저도 군의관 시절에 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력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을 찾았었어요. 근데 자리가 안 계시고 그때만 해도 휴대전화가 없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뉴스에는 속보가 뜨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시피 해서 근무가 아닌 간호장교와 위생병들 데리고 현장에 이렇게 출동을 해서 사실은 명령 없이 출동했다고 아주 크게 꾸짖음을 당했습니다. 안전 문제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그동안 4년 동안에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안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연관 원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오고 계신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규정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8km 내지 10km 그 사이를 위험한 지역으로 보고 그리고 30km까지를 간접 폐지역으로 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는 30km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할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대책을 세워서 잘하고 있고요. 예컨대 원전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다 하면은 맨 먼저 광산구에 있는 이 소위 본량 지역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갖고 가서 측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저는 시스템이 말이죠. 잘 되어 지금은 있습니다. 기구 측정이 문제가 아니라 기구의 측정은 제가 환경운동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계속 그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고요. 이미 상황이 터졌을 때는 시와 도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km라는 것이 정말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보여줬다시피 아주 한계에 있는 과학이 모든 것을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이 이 시정을 맡게 되더라도
저는 광주 전남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영광 원전의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전혀 상관없이 이 문제에서 정말 대처해야 되고 지역의 군, 또 경찰, 또 대학병원 모든 민간인들이 함께 이 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민혜 분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세월호 사태를 보면서 관료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료가 왜 필요한지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우리 관료들은 특정 일을 위해서 복무하는 관료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저는 국민에 봉사하는 봉사자라고 하면 저는 그 직분에 맞게끔 충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관료가 자칫 놓치기 쉬운 게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사물과 사안을 바라보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7분의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예, 찬스 발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관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산업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주역이 관료였습니다. 관료 중에서도 소통을 잘하는 관료도 많습니다. 저는 이병환 후보의 전략공천에 대한 인식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병환 후보께서는 전략공천을 심야에 4일 황금 연휴를 앞두고 밀실에서 두 후보가 한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 21일이죠. 전라북도 부안에서 강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만났을 때 강주 국회의원들은 저에게 강주시장 출마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민주화의 성지 강주를 안철수 신당에게 뺏겨버리면 안 되니까 나가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후에 제가 김한길 대표를 만났을 때도 김한길 대표 역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나가서 안철수 신당 후보를 이기게 되면 당에 기여하는 것이다. 저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네, 1분의 시간이 모두 지났습니다. 대신에 이용수 후보께서는 7분간의 주도권 토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3월 2일 날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의 태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김한길 대표는 저에게 강주는 경선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낙하산 공천을 했습니다.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전략공천이란 이름만 빌렸지 전략공천이 아닙니다. 낙하산 공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낙하산 공천을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강훈태 후보하고 저하고 안 나가야 됩니까? 그러면 윤장현 후보가 강주시장이 되는 겁니다. 전략공천을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강훈태 후보와 저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서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때 윤장현 후보의 지지율은 10 내지 15%였습니다.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안 나가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병환 후보께서는 우리가 마치 무소속으로 나가는 것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시민들의 선택권은 없어져 버리고 또다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누구나 공천하면 강주에서 당선될 수 있다 하는 부끄러운 공식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고요. 오히려 선택을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선택이 넓어진 것이죠. 아주 좋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장현 후보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재정자치가 뒷받침돼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이 너무 중앙에 집중적으로 의존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강주의 재정 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신가요? 네, 광주의 재정 자립도는 매우 낮죠. 36, 7% 정도 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거든요. 재정 자주도도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올려야 되거든요. 이걸 올려야 강주가 이제 제대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시 우리 윤장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지방 정부의 노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효불급한 예산을 쓰지 않는 것, 전시성 예산을 쓰지 않는 것, 그리고 토건 중심 이렇게 거대한 스포츠 중심의
이런 재정을 내 살림같이 알뜰하게 그건 이제 쓰지 세출 않는 쪽에서 것이 예, 멋쟁이입니다. 세출 쪽에서 네. 절감하자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참여정부에서 시행해왔던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를 다시 확실히 펼쳐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통하는 각 영남과 호남이 함께 합해서 수도권 중심의 지역의 이 불균형 발전을 엎지지 않고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약간 이제 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한 직접적인 방안이라기보다는 아주 이제 근원적인 대책을 말씀해 근원적인 주셨습니다. 대책 없이는 제 얘기 좀 더 한계가 들어보시죠. 없다고 했습니다. 예. 지금 부가가치세를 지방재정 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5%에서 11%로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장이 되면 이 부가가치세 지방세 이양 비율을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충남의 안희정 지사도 뭐 그런 그렇게 되면 이제 지방재정 자립도 말고 자주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자주도가 뭔지는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면 지방재정 자립도는 약간 올라갈지 모르지만 이제 부가가치세 세우는 수도권에 다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더 올리게 되면 수도권에는 지금 교부금이라 해서 전혀 가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적게 주더라도 일부는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재정 자주도는 떨어지게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이죠? 네. 역시 이제 국세청장도 지내시고 행정안전부셨던 거예요 그때는? 예. 행정자치부셨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탁견을 갖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이 예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그럼 제가 다른 건 묻겠습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후보자께서 그 부분까지 일일이 다 아시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그 이명박 정부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에 이제 특임 장관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특임 장관 했던 분들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주호영, 이재호 뭐 이런 분들이 특임 장관을 했는데 우리 후보자께서는 그 특임 장관의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강주의 박원순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박원순 후보도 정부 활동에 깊이 관여를 했지만 참여정부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참여를 했지 이런 특임 장관실 같은데 정책 자문위원으로는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주 시장 후보인데 이거 활동한 게 적절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부역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YMCA 전국연맹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장 자리는 노사정 대타협 위원으로서 한다거나 또는 특임장실 자문위원으로 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더구나 근데 이 특임장관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이명박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야당이 치열하게 싸웠던 무슨 4대강 사업이랄지 세종시 문제 이런 걸 주도했던 부처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책자문회의 한 번 갔었는데요. 노사정 대타협이 주요 의제였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보면 저한테 계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뽑을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얼마 전에 이제 낙하산 공천에 반대하는 분들이 안철수 대표가 오셨을 때 좀 격렬하게 항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민운동 하신 분이 시민들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구속해라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할까요? 더군다나 이 원인이 왜 생겼냐면 항의가 아니고요. 항의 수준 같으면 얼마든지 그런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계란을 투척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 개인이 타고 가는 차량 위에 올라서 출발하지 못한 것을 단순하게 항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그를 비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분들을 만나 주셨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중에 것이죠. 방송국까지 들어와서 하는 것을 만나줄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100분이 넘는 시간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듯 싶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은 기호 7번 이병환 후보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입니다.
네, 저 이병환은 광주의 반칙과 기득권을 혁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광주를 만들고자 출마했습니다. 광주시청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일당 5억 원짜리 황제 노역이 광주에서 왜 벌어졌겠습니까? 광주 시민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이 왜 떨어지고 국회의원 배지가 시장 선거를 위한 면허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쁜 정권, 못된 정권이 광주를 무시하는 것도 기분 나쁜데 광주 정치인들마저 광주와 광주 시민을 무시합니다. 시민을 볼모로 삼는 광주의 낡은 정치부터 청산해야 합니다. 광주가 무섭고 광주 시민이 살아있음을 이번에 보여주셔야 합니다. 제가 변화의 기수가 돼서 그리고 당당하고 아름답게 떠나는 첫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윤민호 후보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우리 통합진보당은 땀 흘려 일하면서도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을 대변해 왔습니다. 때론 거칠기도 했습니다. 투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방 의원들 곁에서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태풍 올 때 비를 맞으며 막힌 하수구 없을까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의원 누구였습니까? 통합진보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더 큰 역할,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옳은 일, 옳은 말을 하더라도 주변을 살펴가면서 하라는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국민은 정권 심판, 광주는 야당 교체. 기호 3번 저 통합진보당 윤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강훈태 후보 차례입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TV시청 잘 보셨습니까? 무소속으로 나온 이 강훈태, 기호 5번입니다. 오직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6.4 지방선거 필승을 해서 중단 없는 광주 발전 더욱 가속적으로 이룩하고 그리고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중에 광주시청 5번 압수수색 말씀도 계셨습니다. 물론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광주시 비교적 청렴한 자치단체입니다. 미안한 표현입니다마는 감사원 통계 결과를 보면 경상남도가 부조리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경기도, 우리 광주는 저 밑에 하위에 있습니다. 이 강훈태 시장방 4시간 반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강훈태 시민 여러분만 보고 여러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장현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 윤장현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포함해서 시민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광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는 이제 새로운 희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희망을 키울 수 있을까요? 결국 저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키우고 기업인을 키우고 전문인을 키울 때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의 이야기를 늘 귓가에서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어온 사람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1인 행정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광주를 바꾸면 대한민국도 바뀝니다. 새로운 정치를 시작해서 2017년 정권 교체도 이뤄내겠습니다. 광주를 바꾸는 첫 시민시장이 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섭 후보 마무리 발언하시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저는 강주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주 시민들의 자존심을 찾아드리고 강주의 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당도 탈당을 했고 국회의원직도 사퇴를 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존경하는 시민들만 믿고 애롭고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이용섭을 지켜주십시오. 강주가 일어났을 때 역사는 발전했고 강주가 변화를 선택했을 때 대한민국은 진보했습니다. 이번에 저 이용섭을 선택해서 강주가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용섭이 광주 시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는 광주 산다, 광주 시민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당당한 광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이용섭이 광주를 지방자치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서 2017년 정권교체 주역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밤늦게까지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 이정재는 선 광주 후 정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 정치는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경제 도시 일궈내겠습니다. 꼭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해내서 광주 정신을 살리고 광주가 행복하고 희망의 도시로 만드는데 이 한몸 불사르겠습니다. 저는 술수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정부와 광주의 든든한 심부름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려운데 곳곳을 누비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누리당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6분의 후보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유권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를 더욱 알차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광주 MBC 특별 생방송 광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